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기 제일 친한 제 단짝 친구인 김용호 뮤지컬 배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 친구 통해가지고 인터뷰 형식의 영상을 한번 담아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 지금까지 사실 저희 가게 방문해 주시거나 막 궁금해 하시는 분들, 혹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통해서 저희를 알게 되신 분들이 브랜드 이름 자체도 특이하고 본 적 없는 음식들을 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즐기는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문해서 저희가 직접 알려드리고 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좀 영상을 또 한번 켜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친한 친구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하듯이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인터뷰 형식이다 보니까 저희가 프로도 아니고 존댓말 반말 막 섞어서 할 수도 있고 내용도 굉장히 번잡할 수 있지만 좀 양해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이런저런 것들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또 위다웃 피자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고, 또 위다웃 피자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도 함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일단은 저는 직업군인을 했었고요, 지금까지. 그러다가 전역을 하고서 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어떤 아이템을 해야 될까라는 고심을 하게 됐거든요. 내가 군 생활을 하면서 미군 부대에서도 교육이나 이런 훈련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미군에 대한 혹은 미국 자체에 대한 선망하는 게 분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느 날 계기가 돼서 이제 미군 부대 안에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진짜 철조망 하나 넘어서 이제 들어갔을 뿐인데 너무나 미국스러운, 제가 그때까지는 미국 본토를 가본 적이 없다 보니까 안 가본 사람이 미국스럽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너무나도 이국적이고 굉장히 울타리 밖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때 받았던 인상이 굉장히 강했고, 거기 안에서 먹었던 필리 샌드위치가 너무 맛있어서 사실 그것 때문에라도 교육을 어떻게든 가보려고, 훈련을 가려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군 생활하면서 미군 부대 안에서의 경험들을 더 많이 찾아오고 막 갈구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의 경험을, 그때 내가 먹었던 음식을 여기 제 고향인 수원에 와서 좀 여러 사람들께 좀 알려드려 보고자 하는 마음에 가게를 이제 만들기로 했고, 그 가게를 이제 이름을 정하려고 하는데, 내가 느꼈던 감정을 어떤 단어를 선택을 하고 해야지 제일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한글로 하면 되게 길거든요. 윗이라는 글자를 한글로 했을 때 윗니 아랫니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는 이상 되게 검색하기도 힘들고 좋은 상호는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음식도 유추가 안 되는 이름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내가 비자 없이 혹은 여권 없이 미국 본토로 왔네 라는 느낌, 그때 경험을 전달하고자 상호명도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특수부대 복무 경험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사업 운영하는 방식에 마인드에 뭔가 영향을 끼친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군 생활을 7년 동안 해왔다 보니까 군 안에는 교리라는 게 있잖아요. 교리라는 게 결국에 매뉴얼이더라고요. 운영 방침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교리라는 게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하다라고 생각을 현역 시절 좀 오랜 기간 동안 해왔다가, 제가 되게 존경하는 교관님께서 서로 팀원들, 동료들 간에 우군끼리의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통일된 움직임으로써 가장 효과적인 결과물을 내기 위한 그런 통제 수단으로서 쓰인다라는 얘기를, 되게 제가 그만큼 질색팔색했던 교리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해 왔던 부분들을 되게 깨우치게 되는 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임팩트가 컸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가게 운영하면서도 그렇게 제가 막 군대에서 느꼈던 부분들이 적용이 많이 되기도 해요. 매뉴얼을 확립을 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수정 보완해 가려고 하고, 그리고 이 인원들이라고 하죠. 부대에서 병력들을 제가 부사관이긴 했지만 어떤 작업을 나간다거나 할 때 통솔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결국에 여기에 사용하는 인력들을 계속해서 꾸려나가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일단 그냥 군 생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었겠지만 다른 군에서의 경험도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었겠지만 특수부대에서 근무를 하려면 아무래도 체력이 가장 첫 번째가 돼야 되다 보니 그때 많이 쌓아놨던 체력 자체가 제가 가게를 하면서 힘들 때나 그리고 잘 될 때도 버텨야 할 때 그럴 때 되게 다방면에서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운영 원칙 중에 한국식으로 바꾸지 않는다라는 게 윗아웃 피자의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재료나 조리 방식에서 뭐 구체적으로 타협하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나고 자란 한국 사람이 미국 음식, 미국의 그것도 역사가 길지 않은 나라라고 할지언정 그 소울푸드라고 손꼽을 수 있는 그 음식 중에 하나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 근간을 해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했을 때도 결국에 그 재료 원물로 승부를 보는 음식이구나라는 게 지금도 바뀌지 않고 있거든요. 어느덧 3년 동안 필리만 주구장창 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그 재료 원물의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소스류나 최근에는 또 어떤 분이 리뷰를 남겨주셨는데 그렇게 긍정적인 리뷰는 아니긴 했습니다. 심심하다거나 치즈의 풍미가 좀 많이 부족했다라는 피드백이시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토핑이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보완을 하는 방식만 고수하는 거는 사실상 원래는 고기와 그 달달하게 볶은 양파 그리고 아메리칸 치즈가 다거든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아메리칸 치즈가 엄청 짜거나 그러진 않아요. 한국 분들이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체다 베이스의 그 치즈 소스와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위즈 치즈라고 필리가 생긴 이후에 크래프트사에서 만든 그 치즈 소스의 한 종류, 그 제형이 굉장히 소스처럼 바르기 그리고 뭔가 퍼서 뿌려주기 편한 방식이다 보니까 필리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필리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그 부류가 되기도 했는데 그것보다 정통성을 지키면서 그런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추가적인 장치로만 적용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그 원물에 집중하고자 하는 맛을 그 근간을 알아주시는 분들이 저희 가게에 왔을 때 여긴 진짜 필리가 뭔지를 아네 라는 그 생각을 하시게끔 하고 싶어서 제 스스로도 기준을 그렇게 정하고 교육할 때도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결국 재료 원물의 맛이 되게끔 그렇게 운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본연의 맛을 좀 더 내기 위해서 작년에 직접 필라델피아로 날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 중에서 그 패치와 지노스를 직접 찾아간 계기와 그 경험, 그리고 또 그 가게들과 실제로 협업하면서 그 이어진 과정이 조금 궁금합니다. 일단 찾아가기로 결심했던 거는 아무래도 필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게 필라델피아를 줄여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필리 샌드위치 혹은 치즈 스테이크로 대변되는 그 미국 정통 샌드위치의 한 부류가 호기랑 가끔 혼동이 되시기도 하는데 약간 호기는 좀 더 이탈리안 계열의 샌드위치라고 구분이 되고요. 어쨌든 그런 구분이나 혹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할지언정 맛을 정확하게 내고 있는지 그들이 발전해온 방향대로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제일 컸어요. 그 전까지 사실 제가 미국 본토를 방문하기 전에 필라델피아를 가기 전에 한 1년 반 정도 이상을 운영을 해오면서도 미국에서 나고 자라시거나 오랜 기간 출장을 다녀오셨다거나 혹은 본토에서 오신 진짜 미국 분들 그런 손님들이 오셨을 때 이게 한국에서 구현하고 있는 필리 샌드위치다, 치즈 스테이크다 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내어드리고 하기에는 제가 사실상 아킬레스건으로 삼았던 거는 미국 본토의 경험이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큰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가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그 앞서 말씀하신 패치와 지노스 그 패치가 첫 번째로 필리를 처음에 그 발명한 처음으로 만든 가게고 그 지노스가 바로 앞에 두 번째로 생긴 가게인데 저희 그 수원에 남문 진미랑 매양 이런 통닭거리에서 원조가 누구냐 이런 거기는 그 두 개 말고는 이견이 없을 정도로 그 가장 상징적인 가게거든요. 그게 올드스쿨 필리고 그 되게 많이 모던 웨이로 발전된 식당들도
결국에는 그 필라델피아에 다 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협업 제안을 하는 메일들을 한국에서부터 계속해서 보내고, 심지어 패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필라델피아에 도착해서 지노스 촬영을 마치고 나서 이메일을 확인했는데 회신이 와가지고 그날 점심에 촬영을 하고 필리를 막 이만큼 먹어놓고서 메일이 와서 형 패치해서 오래. 사실 패치가 처음으로 발명을 한 곳이다 보니까 가장 원했던 곳이긴 하거든요. 그 당일에 그렇게 메일을 받고서 그럼 저녁에 저희가 바로 가겠다. 그래서 배가 이미 필리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바로 또 협업 촬영하러 가고, 그러면서 많이 배우긴 했습니다. 그래서 배운 점들도 많았고, 현지에서 그 플레이버 오브 필리라고 그 먹스타그램 같이 그렇게 인플루언서로 지역 기반에서 활동을 하시는 아저씨가 계세요. 그분께서 되게 많이 도와주시고, 본인이 업장 관리를 마케팅이나 이런 쪽으로 도움을 주시는 가게들, 그리고 저희가 가보고 싶어하는 가게들을 투어처럼 이렇게 데려가 주시면서 같이 맛도 보고 저희한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했다 보니까 진짜 얻어왔던 게 되게 많았고, 지금까지 그 같이 다녀왔던 광호 형한테도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거는, 저희가 사실 가게를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손님들께 내어드렸던 음식, 그 필리 자체는 되게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모자라긴 했거든요. 많이 투박하고. 그러면서도 정말 많이 리뉴얼하고, 리뉴얼 할 때마다 음식 사진을 새로 전부 찍었거든요. 저희처럼 이렇게 영세하게 저희가 직접 혹은 뭔가 주변에 도움받아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음식 사진 촬영이라는 게 굉장히 큰 미션인데, 그거를 사실 조금 바꾼다고 해서 바로 대대적으로 촬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가벼운 액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리뉴얼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했을 때만 후행되는 그런 작업들이었는데, 지금 벌써 음식 촬영을 한 게 7번째 버전 촬영한 거거든요. 그만큼 정말 많이 바뀌어왔고, 그 바뀌어온 과정 자체가 미국 현지에서 패치와 지노스에서 처음으로 인벤티드 된 그 샌드위치가 계속해서 디벨롭된 그 과정들이 우리가 정말 먼 타국에서 발전해왔던 과정이랑 소름 끼치게 똑같네? 고기의 맛을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치즈의 바리에이션을 두기 위해서 결정하고, 빵에 대해 조금 더 집착하고 발전시키려고 했던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이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경험을,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되게 많은 확신을 갖고 왔었던 경험이라서 그런 여정이었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만큼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다녀온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도 않고 너무 뿌듯한 경험이었어요. 이번엔 조금 다른 질문을 해볼까 하는데, 수원 행궁동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제 강남에도 2호점을 차리셨고, 그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롯데 팝업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성장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가 딱 생각이 나는데, 제가 원래 처음에 이제 혼자서 가게를 창업을 하고서 장사를 할 때 사실 그 장사가 처음에 잠깐 이제 지인들이 많이 와주시고 해서 그래도 많이 좋아해 주시나? 라는 착각을 했다가 잠깐 이제 보릿고개를 건너면서 제가 투잡을 하고, 그 시기까지는 사실 암담했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희망찼던 그런 생각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았지만, 장사가 풀리고 나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는 시기가 되고 나서 그거를 제가 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시점이 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을 누군가를 새로 교육을 시켜서, 물론 저보다 출중한 직원들이야 지금도 있고 그때 당시에도 교육을 제대로 시킨다면야 있었겠지만, 그런 과정을 밟아와 본 적도 자신도 없었다 보니까 정말 맥시멈까지 내가 혼자 하고자 하는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많이 안 좋아진 상태였다 보니 그때가 되게 힘들었는데, 직원을 새로 뽑고 교육하고 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그 이후에 힘든 것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유형으로 있긴 했지만, 그때만큼 정말 몰아쳐서 힘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더현대 7월서부터 25년도 7월에 이제 더현대 팝업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현대를 쫙 돌았거든요. 근데 그때 7월 더현대 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가 거의 제 인생 살면서 가장 힘들었다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군생활 전역하신 분들한테 제가 현역일 때 항상 가장 듣기 싫었던 얘기가, 와, 천리행군보다 더 힘들다. 아니, 저 사람들 천리행군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뭐 지금 전역했다고 다 까먹어서 저 얘기 안 해. 막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천연인공보다 더 힘들었어요. 이게 진짜 더 힘들더라고요. 천리행군이 뭐 몇 시간 자지도 못하긴 하지만 그 7월 더연대 때는 몇 시간이 아니고 제가 거의 3일 동안 2시간 정도 잤나? 첫 3일 동안은 그렇게 강행군을 이어왔던 것 같거든요. 그때 당시에 진짜 막 포기하고 싶고 막 했을 때 지금 이제 같이 해주는 그 형들이 옆에서 버텨줘서 그래서 지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만약에 혼자였으면 그때가 이미 잘 풀릴 때고 직원이 없었던 시기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도와줬던 제 지인들 뭐 여기 인터뷰해 주시는 제 친구 용호도 그때 알바 같이 와서 해줬었고 있었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매일 저녁 더현대 마감하고 나면 저희가 마감 청소만 해도 정말 매일 새 거의 컨디션으로 만들려고 정말 기준을 높게 잡아요. 지금도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고 저희가 이미 마감 끝나면 모든 직원들이 다 퇴근해 있고 당직 직원들만 남아 있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재료 준비하고 저희가 피드백하고 뭐가 부족한지 뭐 재료는 어떤 게 부족해서 이제 채워야 되고 모든 것들을 현장에서 다 끝내고 나서 갔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새벽 1시, 2시 뭐 빨라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같이 일하는 그 형들이 그 눈에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열의가 되게 많이 느껴졌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때만큼 힘든 시기가 또 올 수도 있겠지만 이미 그때 같은 경험을 했던 형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를 같이 겪어준 직원들도 아직 계속 같이 해주고 뭐 그렇게 힘든 경험이 있긴 하고 기억이 있긴 하지만 뭐 버틸 것도 아니고 앞으로 또 온다 한들 더 강하게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자신을 갖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래도 서울 근교에서 팝업들을 진행하셨었는데 이번에는 대구 팝업까지 오시게 됐는데 어떤 계기였고 현지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희가 그 현대를 12월 크리스마스 때 이제 더현대를 또 팝업을 하고 현대 남양주 아울렛에서 또 한번 행사를 진행하고 나서 이제 신세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세계에서 본점에서도 하고 타임스퀘어에서 한번 하고 대전과 대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구 진행을 하다 올라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확실히 그 외국 분들이 아무리 이제 대전도 카이스트 근처에 있고 대구도 외국 그 거주민들도 굉장히 많고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뭐 무시했다라기보다는 확실히 부산이나 수도권에 비해선 인지도가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외국 관광객들 굉장히 많으시고 그런 분들의 반응이 좋긴 하지만 확실히 그 내국인 중에서 필리에 대한 경험 혹은 뭔가 이것들을 뭔가 찾아서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전체적인 그 객수 자체가 차이가 크다 보니까 대전 때는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당시에 또 마침 그 신세계 스타벅스 뭐 사건이 터지기도 했었고 이슈가 있었던 시기에 겹쳤다 보니까 대전은 그 영향을 좀 많이 받긴 했었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대구는 그래도 알리려고 하는 노력을 또 그만큼 많이 수혜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뭐 대구 분들 많이 찾아와 주시고 대전에서도 미다비다 알고서 뭐 팝업한데 그러고 찾아와 주셨던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지방에 가서 그러니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좀 멀리 나가가지고 저희를 알리고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시지만 거리가 멀어서 경험을 못하고 계시던 분들을 좀 만나고자 하는 취지에는 너무나도 부합한 행사를 보내고 있어서 다음에도 좋은 기회가 있고 좋은 장소에서 제안을 주시면은 많이 먼 거리일지언정 저희 여건이 허락이 되면 또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팝업 이외에도 인천공항 입점 계획을 계속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입점 계획들과 앞으로 몇 개 지점까지 내고 싶으신지 혹은 더 나아가서 이제 해외까지 진출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인천공항에서 제안을 먼저 감사하게도 주셔서 입찰 기회를 먼저 받기도 했었고 물론 그 일전 영상에서 담긴 했지만 첫 번째로 부여받았던 기회는 아쉽게 무산이 됐었고 두 번째로 이제 부여받을 기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좀 어느 정도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와중에 저희도 내실을 닦아야 뭐 계속해서 좀 이렇게 발전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잘 맞는 아이템이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항을 통해서 드나드는 분들께서 부담 없이 그리고 뭐 크게 호불호를 가리지 않고 섭취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드시기에, 그런 특수한 환경에서 드시기에 되게 간편한 방식, 편리성이 뛰어난 음식으로서 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장소지 않을까?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분들을 다양한 시간대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굉장히 특수성 있는 장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욕심을 많이 내고 있고, 백화점 그리고 뭐 공항 이런 특수 상권이 아닐지라도 저희를 좀 찾아주는 분들이 많은 동네 혹은 그 지역이 있다면, 뭐 로드 매장, 지금 수원과 강남점 2호점이지만 더 많은 매장을 늘려가고 싶은 것도 목표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관리할 수 있고 일정한 맛을, 일정한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실력이 닦아진 이후에 이런 스텝들을 좀 더 전개를 하고 싶은 욕심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사실 가게를 시작을 했을 때는 내가 뭣도 모르지만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지 라는 그 욕심, 어떻게 보면 열의라고 해석될 수 있겠지만 그 하나로 시작을 해왔는데, 감사하게도 손님들께서 초보 사장인 티가 많이 났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를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께 제 진심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고, 특히 수원점, 행궁동에 있는 수원점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다른 지점들을 내게 됐을 때는 거기에 모든 곳에 제가 위치하고 있을 수는 없고, 아무리 직원들 그리고 같이 오래 근무하는 분들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전달하고 같이 보양시키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미숙한 모습을 처음부터 보여도 괜찮아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단계다라는 인지를 한 뒤로는 욕심내지 말자, 너무 서두르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뭐 어느 시점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이번에 그 필라델피아랑 뉴욕을 함께 다녀왔는데 뉴욕에서 공실이 난 상가를 하나를 봤거든요. 뉴욕 맨하탄에 내내 있었는데 그 공실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빽빽했었는데 유독 그 공실 하나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길을 가다가. 근데 그 잠깐 서서 그 공실을 바라보는데 이거 여기서 하면 되게 재밌겠다. 물론 저한테 너무 과분한 자리고 현실성 없는 생각이긴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그 순간 근데 내가 꼭 돈을 한국에서만 벌어야 되나? 외국에서도 장사하고 외국에서도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억이 아직 계속해서 좀 생생하게 남는 걸 보면 기회가 되고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방향 자체가 그쪽으로 좀 흘러간다면 아예 닫아놓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좋은 계기가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장님이 계속해서 이겨내려고 하고 도전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졌는데, 본인에게 용기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또 가장 힘들었을 때 어쨌든 가게가 처음이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무식한 건지 용감한 건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긴 했어요. 제가 위에 누나가 둘이 있는데 누나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학년이었고, 저희 때만 해도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고학년 저학년 방학 시작하는 시기가 달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누나들은 아직 방학이 아니었나 아니면 학원을 가야 됐었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시간이 먼저 나게 됐던 여름방학에 할아버지 할머니 댁을 먼저 가고 싶은 거예요. 때를 엄청 썼는데 그럴 거면 너 혼자 가, 누나들이랑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가, 너가 알아서 가려면 가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과천에 살았나? 과천에 살았었을 겁니다. 과천에서 살았는데 그때 강원도 철원까지 8살이었나 제가 그랬는데 혼자 갔거든요. 어머니가 내가 혼자 간다고 하니까 종이에 써주셔서, 저희 어머니도 진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싶은 게, 그 8살 먹은 애가 철원에 혼자 간다고 하니까 종이에 써서 그럼 이대로 가 하고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보고서 물어서 강원도 철원까지 가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다 커서 들었는데 할머니가
그 손주가 혼자서 철원까지 이제 오고 그렇게 보낸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 당일날 아침 첫 차를 타고 과천까지 내려오셨다가 제가 철원까지 가는 모습을 내내 뒤에서 따라오면서 같이 올라오셨다고. 그랬다가 이제 철원 버스터미널인가 어디에 도착하니까 할머니가 그제서야 이제 마중 나오신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계속 내가 뒤에서 따라오셨던 거죠. 근데 그만큼 저희 집에서 막내였고 뭐 아들 혼자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사랑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뭐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뭐 이렇게 정말 무한한 사랑 진짜 그냥 아무 조건 없는 믿음을 막 보내주고 했다 보니까 그런 게 기반이 돼서 그런지 뭔가를 할 때 내가 그렇게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용기를 갖고서 일을 도전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제 이런 마인드셋 근간을 마련해 주신 그런 좋은 영향을 저한테 주셨던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 보니까 가게를 하고 했을 때 뭐 남들은 주저할 수 있을 법한 상황이고 경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잘 선택을 못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이 가능했던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제 앞서 얘기했던 그런 군생활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선택이 잘못됐을 수 있거든요. 제가 사실 여기에서 가게 시작했던 거는 잘못된 선택이긴 했습니다. 뭐 아예 요식업 경험도 없고 뭐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가게 계약했을 때 제가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계약부터 했는데 이 세상 천지에 그런 사람이 특히 요즘처럼 정보가 많고 고도화된 사회에서 그런 식으로 무모하게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은데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선택도 중요하고 그 선택을 뒷받침할 만한 용기도 중요한데 선택 이후에 결과를 감당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내가 체력이 되니까 장사가 안 됐을 때 내가 투잡해가면서 수입원을 다른 데서 만들어서 어떻게든 하면서 여기가 장사가 근본적으로 안 되고 있는 원인을 고쳐나가다 보면 조금씩 찾아와 주시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했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했던 경험들이 그보다 더 대담하고 더 용기를 갖고 했고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매사 선택에 있어서 걱정보다는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걸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 안 될 수 있는 리스크 중에서 내가 감당이 안 될 만큼 리스크가 벌어질 만한 것들만 피하고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돼도 내가 그냥 이 몸뚱아리 하나로 버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웬만하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파트너도 많이 그거에 감화되는지 그렇게 잘 따라주고 그리고 공감해주고 힘이 돼주기도 하고 옆에서 또 오히려 더 그런 모습으로 살아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우들이 많이 생겨고 그런 것 자체가 그 용기의 근간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를 통해서 이제 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보게 될뭐 청년 또래 친구들한테 뭐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꼭 요식업이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해주고 싶은 이야기? 제가 요거 처음에 장사가 잘 안 될 때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바로 옆에 이제 카페 저희랑 똑같은 평수 수원점 똑같은 평수로 카페를 하시는 저보다 3살 많으신 형님 사장님이 계시고 제일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 채널을 하나를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라멘왕 이봉기 채널 그 어떤 일본 라멘 장인에 관한 그 다큐멘터리 있고 한국으로 치면 다큐 3일 같은 다큐가 있거든요. 그거를 뭐 저작권 없이 그대로 송출된 걸 방송을 가져다가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은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에는 아마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라멘을 좋아하고 그 다큐를 좋아해서 그걸 올리신 분의 채널인데 이에케 라면의 대부 뭐 이런 자세한 내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사장님이 진짜 꼰대고 가학적이다 싶을 정도로 수제자들이 엄청 스파르타식으로 알려주시고 막 내쫓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일 시키고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결국에 제가 그거를 볼 때 그분한테 배우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서 매번 그렇게 시청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이분 밑에서 이렇게 일하고 배울 정도로 열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항상
점검하면서 보게 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그걸 한 4회 독을 한 것 같은데 정말 많이 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수제자한테 좀 혹독하게 하면서 그 망신을 주는 상황이었어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그 앞에서 되게 뭔가 바보 같은 훈련을 시키면서 막 꾸지람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 프라이드를 버린 남자는 두려울 게 없다 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수제자가 사회에서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다 버리고서 내 밑에서 일을 배우겠다고 하고 오지 않았냐. 근데 너가 지금 프라이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민망하고 쪽팔리고 창피한 거다. 그러니까 프라이드를 버린 남자는 무서울 게 없으니까 너가 가져왔던 뭔가 너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너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라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 마인드 가지고서 열심히 해라 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계속 교육을 해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얻어지는 것들이 분명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희망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패하고 고생하고 하는 거는 젊었을 때 특권이잖아요. 사실 나이 들고서 고생하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멋있고 하지만 그분들은 사실상 남들이 멋있게 본다는데 본인 어깨에 막 이렇게 있는 가정이나 책임져야 될 대상들을 생각하다 보면 나 멋있는 삶을 사네 라고 만족하시긴 쉽지 않을 텐데 젊을 때는 사실 열심히 산다라는 것만으로도 훈장이고 멋있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생 그리고 뭐 실패하고 이런 것들 그런 모든 부정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을 만한 그 고생한다라는 경험 총체는 젊었을 때의 특권이다. 그러니까 뭐 창업을 선택을 하시거나 어떤 새로운 도전, 뭔가 새로운 걸 배워야겠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까지 안 해봤던 더 큰 걸 욕심을 내봐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는 과정이 있는 분들은 저도 매사 흔들리기도 하고 하지만 계속 다잡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지금 해봐야 나중에 후회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후회할 것 같아서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 선택을 고려하다 보면 그 아쉬움이 점점 더 커지고 아쉬움이 커진다는데 내가 그 선택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이 그 어떤 선택을 하든 적기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뭐 수능을 다시 준비한다, 재입대를 한다는데 혹은 뭐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아나운서를 준비한다. 그 선택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무조건 하는 게 맞고 하고 나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어떤 그런 주저함이 있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라면 일단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책임은 내가 지고 당신이 져야 된다는 생각만 똑바르게 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선택을 주저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내가 책임지기만 하면 되는데 책임져야 될 사람이 추가적으로 있으면 조금 더 고려는 하셔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도전해보시는 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마지막 인터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뭐 질문이 될지 아니면 뭐 그냥 가게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컨텐츠를 보고 미덕 의자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아오게 되실 분들에게 어떻게 찾아가면 되는지, 어디로 가면 되는지, 뭐 어디서 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저희 그 1호점은 수원 행궁동 굉장히 요새 핫플레이스 그리고 뭐 많은 외국 관광객분들도 찾아주시는 그런 관광지로 유명해지게 되는데 그런 곳에 지금 1호점이 위치해 있고요. 2호점은 강남 역삼동에 있습니다. 역에서는 굉장히 좀 다소 좀 먼 거리이긴 하지만 역삼 그리고 강남역, 양재역 이렇게 가운데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서울에 계신 분들이라면 접근성이 나쁘진 않은 편이니까 그렇게 매장 방문해 주시거나 근처에서는 또 배달도 가능하니까 한번 그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유튜브 말고 인스타그램도 꽤나 좀 잘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통해서도 어떤 팝업이나 다른 곳에서 활동을 한다라는 소식을 계속해서 전달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도처에서 저희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열심히 좀 끌어오고 만들어 볼 테니까 그렇게 경험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미국식 샌드위치를 표방하고 그 정통성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그 필리를 현지와의 교류를 통해서 그대로 좀 여러분들께 선사해드리고자 하는 그 목표의식이 명확한 브랜드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를 갖고 저희 브랜드를 찾아주시면, 위다웃 피자를 찾아주시면 정말 정통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 먹어볼 수 있는 그 맛을 여러분들 계신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고 방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토핑이나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필리 딱 먹어보고 저희는 그래도 처음에 오리지널이나 더블 치즈 이런 그 베이직한 메뉴들을 추천을 드리긴 하지만 바리에이션들, 토핑들 정말 다양하게 조합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N회차 방문을 해주셔서 취향에 맞는 커스텀 샌드위치를 만들어 드실 수 있는 그 장점이 있다 보니까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실제로도 재방문율도 굉장히 높은 브랜드다 보니까 지금 그 인터뷰 해주시는 김용호 배우님 저희 수원점에만 포인트가 얼마 나왔어요, 이셨죠? 7만 포인트가 넘게 있습니다. 지금 수원점에 7만 포인트 보유하고 계신 단골 손님께서 인터뷰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장인 제가 있을 때 웬만하면은 거의 그냥 같이 식사하면서 먹었다 보니까 실제로 본인이 구매해서 쌓은 포인트만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조합해서 드실 수 있다 보니 뭐 한 번 경험하는데 그치지 않고 되게 여러 가지 메뉴들을 조합해 가면서 경험을 하러 방문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뭐 이렇게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담아봤고요. 제가 또 영상 편집하는데 캡컷이라는 툴을 씁니다. 거기에서 AI 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기능을 활용해서 부족한 제 맹점을 많이 메우고 있는데 이게 자막을 AI 캡션을 달고 나면 제가 꼭 수정을 해야 돼요. 근데 수정을 한 게 저장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오류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말도 안 되는 오타들이 있어요. 뭐 되를 뭐 헷갈린다든지 뭐 저희 둘째 누나가 그 국어 꼰대여가지고 뭐 그 맞춤법 그거를 되게 많이 지적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당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잘 아는 편이지만 가끔 오타가 있어도 양해해 주시고 지금 이번 인터뷰처럼 영상 길이가 길면 그 편집의 완성도에 있어서는 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만큼 방대하고 제가 또 말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 내용을 전달드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빨리 전달드리고자 하는 그 제 마음 때문에라도 퀄리티를 조금 기대하지 않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마지막에 좀 주저리 떠들어봤고 뭐 긴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좀 발전하고 계속해서 도처에서 홍길동처럼 나타나는 위다웃 피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많이들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중간에 끊겼으면 어떡하냐? 그럴까봐 걱정했어요.